지금 바로 고대 지식이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한 신경과학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줄 실험을 해보길 바란다. 고개를 움직이지 않은 채 눈동자를 천천히 위쪽과 안쪽으로 굴려라. 마치 이마 중앙을 안쪽에서 바라보려는 듯이 이 자세를 10초간 유지하라. 이마 뒤쪽에 미묘한 압력이 쌓이는 걸 느끼시나요? 관자놀이를 가로지르는 은은한 저릿한 감각이 퍼지는 걸요. 방금 이집트 신비학파가 수천 년간 지켜온 기법으로 송과선을 활성화시킨 겁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것은 플라시보가 아닙니다. 특정 외안근이 압력 변화를 일으켜 근막 연결을 통해 송과선을 자극한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이집트인들은 우연히 이를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현재 우리가 내분비계라고 부르는 것의 다양한 측면을 각각 겨냥하는 일련의 안구 운동 순서를 체계적으로 매핑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점이 있습니다. 방금 수행한 그 단일 동작은 완전한 활성화 순서의 한 조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전체 패턴 없이는 그 효과는 몇 분 안에 사라집니다. 이집트인들은 이 전체 시스템을 호루스의 눈 상징에 암호화했습니다. 종교적 도상으로 위장된 신경학적 로드맵이죠. 오늘 여러분은 그들의 완전한 방법을 해독하고 적용하는 정확한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압니다. 이전 섹션에서 눈 움직임을 시도했을 때 느꼈던 그 따끔거리는 감각, 그게 진짜인지 아니면 상상력이 장난치는 건지 궁금해하고 계시죠? 그 의심을 즉시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것은 기록된 신경과학적 현상이지 신비주의나 플라시보 효과가 아닙니다. 특정 패턴으로 눈을 위로 굴렸을 때 여러분은 수십 년간 연구자들이 관찰해온 측정 가능한 신경학적 연쇄 반응을 활성화시켰습니다. 안구 운동을 제어하는 6개의 작은 근육인 외안근은 단순히 눈알을 무작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매우 특정한 신경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 생체전기적 자극을 생성하며 신경과학자들이 안구 운동 유발 신경가소성이라 부르는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뇌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은 이렇습니다. 위쪽 시선 이동이 상직근과 하사근을 자극했고 이 근육들은 안구 운동 신경을 통해 뇌간으로 직접 전기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이 자극들은 확립된 신경 고속도로를 따라 뇌의 기하학적 중심부로 곧장 이동했는데 바로 송과선이 자리 잡고 기다리는 곳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드러납니다. 송과선은 단순히 잠잘 때 멜라토닌을 분비하는 퇴화기관이 아닙니다. 현대 신경과학은 고대 이집트인들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일 만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솔방울 모양의 작은 구조물은 압전 특성을 지닙니다. 즉, 기계적 압력과 전기적 자극을 측정 가능한 전자기장으로 변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잠시 이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뇌에는 전기적 입력을 문자 그대로 전자기적 출력으로 변환하는 결정 구조가 존재합니다. 마치 의식의 정중앙에 생물학적 무선 송신기가 자리 잡고 있는 셈이죠. 과학문헌은 이 점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파충류, 양서류, 특정 어류종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그들의 송과선은 여전히 문자 그대로의 광수용 기관으로 기능합니다. 즉, 두개골을 통해 빛과 전자기 주파수를 직접 감지하는 진정한 제3의 눈인 셈이죠. 등줄기어류의 경우 이 기관이 투명한 각막과 함께 머리 꼭대기에 위치합니다. 진화는 인간의 이 능력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내부로 이동시키고 기능을 바꿨을 뿐입니다. 뉴멕시코 대학의 릭 스트라스만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송과선은 멜라토닌뿐만 아니라 디메틸트립타민, DMT도 생성하는데 이는 심오한 의식 변화 상태를 유발하는 바로 그 화합물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확한 눈 움직임과 집중된 주의력을 통해 특정 신경 경로가 활성화될 때
송과선 내 DMT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뇌파 연구는 이러한 고대 눈 움직임 기법을 수행할 때 뇌파에 정확히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스탠퍼드 연구진은 참가자들이 다양한 형태의 상향 응시 명상을 수행하는 동안 뇌 활동을 측정했습니다. 몇 분 만에 그들은 베타파, 일반적인 깨어있는 의식 상태에서 알파파와 세타파 상태로 측정 가능한 전환을 기록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깊은 명상과 향상된 창의성과 연관됩니다. 이는 영적인 허튼 소리가 아닙니다. 신경계가 설계된 대로 특정 물리적 자극에 반응하는 현상입니다. 주의가 가는 곳에 에너지가 흐른다는 원리는 뉴에이지 개념이 아니라 기초 신경과학입니다. 신체의 어느 부위에 주의를 집중하면 해당 부위로의 혈류가 최대 40%까지 증가합니다. 집중된 주의는 문자 그대로 집중 대상에 대한 전기적 활동, 산소 공급, 영양분 공급을 증가시킵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이를 주의 유발 신경 가소성이라 부르며 수천 건의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시선을 위로 향하고 뇌 중심부의 주의를 집중할 때 당신은 그 특정 부위의 혈류와 전기적 활동을 증가시키는 물리적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송과선에 직접적인 에너지 부스트를 주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자율신경계와 직접 연결되는 또 다른 중요한 메커니즘이 작용합니다. 시선을 위로 향하면 실제로 수백만 년 전부터 이어져 온 고대의 진화적 반응이 촉발되어 즉시 싸움 또는 도피 반응을 차단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수백만 년 전부터 이어져 온 신경학적 프로그램입니다. 안전할 때, 사색에 잠길 때, 경외감이나 경이로움에 휩싸였을 때였습니다. 위쪽 시선은 신경학적으로 안전, 성찰, 확장된 인식과 연결되었습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여전히 이 프로그래밍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현대 신경과학은 이 반응을 담당하는 특정 신경 경로를 규명했습니다. 위쪽 시선 움직임은 미주신경을 통해 부교 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키며, 이는 즉시 스트레스 호르몬을 억제하고 연구자들이 휴식과 소화 모드라 부르는 상태로 뇌를 전환시킵니다. 이는 신경계 전체의 비상 시스템 재부팅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앤드류 후버만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특정 안구 운동이 단 몇 초 만에 신경계 상태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 문헌에 묘사된 그대로 시선을 위로 향하고 살짝 수렴시키면 호흡이 아닌 시각적 자극을 통해 그가 생리적 한숨 반응이라 부르는 것을 활성화하게 됩니다. 문제는 현대 생활 방식이 이 자연적 생물학적 안테나를 완전히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꺼버렸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화면을 내려다보거나 교통 상황을 정면으로 응시하거나 텔레비전을 똑바로 바라보며 보냅니다. 집중된 의도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상당한 시간을 보낸 게 언제였나요? 송과선은 제대로 조율된 적 없는 라디오처럼 휴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환경적 요인들은 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불소 노출, 무선 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기 오염, 인공 조명은 모두 송과선 기능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요인은 단순히 우리가 이를 자연스럽게 활성화하는 방법을 잊어버렸다는 점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이해했던 것, 그리고 현대 신경과학이 이제 확인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결코 영적 수행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신비주의로 위장된 정교한 생명공학이었습니다. 호루스의 눈은 종교적 상징이 아니었다. 모든 인간이 지닌 특정 신경학적 하드웨어를 활성화하는 사용 설명서였다. 누군가 이게 단지 플라시보 효과라고 말한다면, 플라시보 효과는 뇌파 검사기에 나타나지 않으며 특정 뇌 영역으로의 혈류를 증가시키지도 않고 신경 전달 물질 생산에 측정 가능한 변화를 유발하지도 않는다고 상기시켜라. 당신이 경험하는 것은 진화가 의도한 대로 정확히 반응하는 신경계다.
고대 신비 학파들은 종교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응용 신경 과학을 가르쳤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들이 가장 비밀스럽게 간직한 메커니즘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송과선에서 느껴지는 저릿함을 경험했고 작동 중인 신경 경로를 이해했지만 이제 수천 년 동안 눈앞에 숨겨져 있던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보석, 문신, 영화 포스터, 앨범 커버 등 어디에서나 보이는 그 상징 호루스의 눈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신비로운 보호막이나 고대의 화려한 장신구도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 항해를 위한 정밀기기 사용 설명서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실제로 무엇을 목에 걸고 있는지 전혀 모른 채 착용하고 있습니다. 신화 속 실제 사건과 그것이 지금 당신의 직접적 경험의 중요한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신 호루스는 혼돈과 분열의 힘인 세트와의 전투에서 왼쪽 눈을 잃습니다. 이건 고대 이집트의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 의식에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지도입니다. 당신이 매일 현실을 실제로 어떻게 인지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순수 논리 모드에 갇혀 있거나 분석하고 분류하며 이성적 사고로 모든 것을 이해하려 애쓰거나 순수 직관에 사로잡혀 현실적 근거 없이 상황을 감으로 헤쳐나가거나 익숙하지 않나요? 당신은 손상된 눈을 가진 호루스처럼 분열된 인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이 두 가지 불완전한 인식 방식 사이를 오가며 이를 통합된 시각으로 결합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토트가 호루스의 눈을 회복시킨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보물 지도입니다. 토트는 단순히 마법처럼 눈을 치유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인식과 눈동자 움직임만으로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행법을 통해 재통합의 정확한 과정을 가르칩니다. 눈은 영혼의 창일 뿐만 아니라 의식의 조이스틱입니다. 시선 방향의 미세한 조정 하나하나가 서로 다른 정보 채널, 서로 다른 뇌파 주파수, 대부분의 사람들이 존재조차 모르는 의식의 층위를 접근하게 합니다. 이집트 신비학파가 고도의 영적 기술로 가르쳤던 실제 방향 지도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용적인 항법입니다. 중심 위로 향하는 눈 위치, 눈을 이마 중앙으로 살며시 이끌고 살짝 위로 향하게 하면서 부드러운 초점을 유지하면 이집트인들이 영원한 현재 채널이라 부른 것을 활성화합니다. 이는 단순한 현재 순간의 인식이 아닙니다. 강화된 정신적 명료함과 함께 현재 순간에 닻을 내리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시도해 보세요. 눈을 중앙 위로 향하고 자연스럽게 호흡하며 정신적 잡담이 단순히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목적성을 띠게 되는 것을 느껴보세요. 흩어진 생각들이 일관된 이해로 통합되는 뇌 주파수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에너지 변화는 미묘하지만 분명합니다. 정신적 안개가 걷히고 노력 없이도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그 감각, 바로 무작위적 정신 내용에 휘둘리지 않고 의식이 자연스러운 항해 모드로 정착하는 순간입니다. 이제 시선을 오른쪽 위로 향하게 합니다. 여기서부터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시선을 위로 그리고 부드럽게 오른쪽으로 이끌 때 고대 수행자들이 영혼의 기억 통로라 불렀던 것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이는 아침 식사 메뉴를 떠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생애 경험을 넘어서는 초월적 기억 접근입니다. 지침은 정확합니다. 시선은 오른쪽 위로, 그러나 무리하지 마십시오. 시야의 오른쪽 상단 모서리를 응시하는 듯한 부드러운 초점을 유지하세요. 부드러운 의도로 이 위치를 유지하며 어떤 정보가 흘러들어오는지 관찰하십시오. 적 없는데도 익숙하게 느껴지는 패턴의 인식이나 갑작스러운 깨달음에 가깝습니다. 이는 영혼 수준의 지혜, 즉 개성과 개인적 정체성을 초월하여 작동하는 깊은 지성에 접근하는 통로입니다. 위쪽, 왼쪽 위치는 완전히 다른 정보 흐름을 열어줍니다. 이집트인들은 이를 미래 지각이라 불렀으나 점술과는 다릅니다. 시선을 부드럽게 위쪽, 왼쪽으로 향할 때 확률 감지 능력, 현재 에너지 패턴과 흐름을 바탕으로
잠재적 결과를 인지하는 능력에 접근하게 됩니다. 이 기술 역시 정밀함이 필요합니다. 시선은 위쪽, 왼쪽, 초점은 부드럽게, 호흡은 자연스럽게, 무엇이든 억지로 하려 하지 마십시오. 이 채널을 통해 전달되는 정보는 기억이나 현재 순간의 인식과는 다른 느낌을 줍니다. 마치 에너지가 흐르고자 하는 방향을 감지하고 어떤 선택이 확장으로, 어떤 선택이 수축으로 이어지는지 논리적으로 파악하기 훨씬 전에 알아차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기술이 강력한 이유는 단순히 의식 속을 떠다니는 무작위적인 생각이나 인상들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의식 경험을 능동적으로 주도하며 주어진 순간에 실제로 필요한 것에 따라 접근할 정보 채널을 선택합니다. 복잡한 상황에 대한 명확성이 필요합니까? 중앙 위쪽 위치는 체계적인 사고와 현재 순간의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삶의 더 깊은 패턴을 이해하려 합니까? 오른쪽 위쪽은 개별적 상황을 초월하여 보는 영혼 수준의 관점을 열어줍니다.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나요? 상단 좌측 접근은 특정 경로에 얽매이기 전에 다양한 선택의 에너지적 결과를 감지하게 합니다. 이집트 신비학파가 이를 고급 영적 기술로 가르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의식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조종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자신의 의식 속에서 수동적인 승객으로 살아가며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 인식을 그대로 경험할 뿐입니다. 그러나 호루스의 눈 방향 지도를 숙달하면 승객에서 조종사로 변모합니다. 정밀도는 예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이는 넓은 눈동자 움직임이나 과장된 제스처가 아닙니다. 집중된 의도를 가진 미세한 조정입니다. 명확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과 무작위로 눈을 움직이는 것의 차이는 수행에 쏟는 주의력의 질에 있습니다. 각각의 각도는 서로 다른 신경망, 서로 다른 뇌파, 그리고 이전 섹션에서 논의한 송과선 주변 전자기장에 서로 다른 측면을 활성화합니다. 신경학적 이해와 실용적인 방향 지도를 결합할 때 여러분은 수많은 수행자들에 의해 검증된 수천 년에 걸쳐 정제된 의식 기술을 다루게 됩니다. 이집트 신비 학교들은 이 정보를 모든 이에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미 이러한 도구를 책임감 있게 사용할 수 있는 훈련과 분별력을 입증한 제자들에게만 제공된 고급 과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의식적으로 다양한 인식 상태를 탐색하는 능력이 자신과 우리가 공유하는 집단 의식 영역 모두에 대한 책임을 수반한다는 점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점은 바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에는 이 지식이 단순히 유용한 것이 아니라 필수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호루스 신화가 묘사하는 분열된 인식은 더 이상 개인의 도전이 아닙니다. 집단적 위기로 변모했으며 그 해결책은 정치적이거나 기술적인 것이 아닙니다. 해결책은 의식, 통합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여러분이 항상 존재해온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숙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인간 의식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완전히 뒤바꿀 사실이 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고대 문명이 독립적으로 똑같은 안구 운동 기술을 발견했다는 점입니다. 문화적 확산이나 무역로로 아이디어가 전파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양과 수천 년의 시간으로 고립된 서로 다른 문명들이 시각 시스템이 어떻게 확장된 의식을 열어주는지에 대해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아마존 열대우림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시피보 샤먼이 치유 의식을 시작할 때 그들의 눈을 지켜보세요. 식물 약재를 만지기 전, 첫 이카로 ICAO를 부르기 전 그들은 눈을 감고 시선을 위로 향합니다. 외부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서양의 오해입니다. 그들은 내적 항법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전혀 접촉이 없었던 수십 개 부족의 아메리카 원주민 비전 퀘스트 의식에서도 나타납니다. 뇌는 문화적 맥락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신경학적으로 이 위쪽 시선 이동은 페루, 몽골, 애리조나 어디에 있든 모든 인간 신경계에서 생존 중심의 베타파에서
수용적인 알파파와 세타파 상태로의 동일한 측정 가능한 전환을 유발합니다. 뇌파 측정값이 문화 간 거의 동일하다는 것은 우리가 학습된 행동이 아닌 선천적으로 고정된 인간 신경학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무작위적인 문화적 관행이나 미신적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순수한 의식 관찰을 통해 개발된 정밀한 기술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선조들은 정교한 장비 없이 신경학적 실험을 수행하며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눈 위치와 뇌 상태 간의 관계를 매핑했던 것입니다. 이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시작됩니다. 동물들이 어떻게 확장된 인식을 활용하는지 보라. 독수리가 높은 곳을 나는 것은 단순히 사냥을 잘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독수리가 고공을 날아오를 때 그것은 지상에서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 흐름을 읽고 있는 것이다. 열기류 바람 패턴, 산맥에서 발생하는 전자기장. 그 높은 시점은 지상에 묶인 생물들에게는 전혀 접근할 수 없는 전략적 정보를 제공한다. 우리 조상들은 이 원리를 깊이 이해했습니다. 시선을 물리적으로 높이는 것이 인지적 인식의 고향을 가져온다는 것을요. 그들은 오늘날 우리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밤하늘 아래 살았습니다. 빛 공해도 전자기 간섭도 없이 순수한 우주 방사선이 시각 피질로 직접 흘러들어왔죠. 그들은 위를 향한 시선을 문자 그대로 우주적 정렬로 활용했습니다. 별의 패턴을 먼 장식이 아닌 의식 확장을 위한 살아있는 책으로 여겼습니다. 말리의 도곤족은 현재 우리의 조건에서는 맨눈으로 보이지 않는 항성계를 볼 수 있었습니다. 폴리네시아 항해사들은 장시간 별을 관찰하는 동안 시각 시스템을 통해 자기장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다. 여기서 진화 심리학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래를 보거나 정면을 응시할 때는 경계심과 생존에 집중하는 상태를 유지한다. 신경계는 이를 잠재적 위협 평가 모드로 해석한다. 그러나 시선을 지평선 위로 들어 올리는 순간 자율신경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동작은 가장 원시적인 뇌 기능에 안전과 명상의 신호를 보낸다. 이는 싸움 또는 도피 반응에 우리는 무한을 사색할 만큼 안전하다고 알리는 것이다. 힌두 전통에서는 이를 트라타카라는 정밀한 과학으로 발전시켰다. 이는 집중된 응시, 닝시로 그들이 아즈나 차크라, AJNA 차크라로 지정한 이마 뒤의 지휘 센터를 활성화한다. 신비로운 시가 아니라 실용적인 신경학이다. 그들은 지속적인 상향 집중이 뇌척 수액 압력과 송과선 활성화에 측정 가능한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발견했다. 도교는 내적 시각 수행을 통해 이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켰다. 제자들에게 눈을 감은 채 상단전이라 부르는 곳을 향해 시선을 올려 에너지 패턴을 문자 그대로 보도록 가르쳤다. 북미와 남미 원주민들의 비전 퀘스트 의식도 거의 동일한 패턴을 따른다. 구도자는 동쪽을 향해 앉아 눈을 감고 시선을 위로 향한 채 오랜 시간 이 자세를 유지한다. 그들은 외부에서 비전이 나타나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평소 걸러지는 정보가 의식적으로 접근 가능해지는 상태로 뇌를 체계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동일한 기법은 호주 원주민의 드림타임 관행, 아프리카 전통 치유의식, 켈트 드루이드 전통에서도 나타난다. 현대 신경 영상 기술은 이제 이러한 문화들이 순수한 관찰을 통해 발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전통들이 묘사하는 특정 각도로 감은 눈을 들어 올리면 뇌의 후상두엽소엽에서 활동이 증가한다. 이 영역은 공간인식과 신경과학자들이 자기 초월적 경험이라 부르는 현상을 담당한다. 일반적으로 분리된 자아 감각을 유지하는 기본 모드 네트워크가 조용해지기 시작한다. 동시에 시각 피질은 외부 입력 없이도 일관된 패턴을 생성하기 시작한다. 이를 나는 침묵의 합창 효과라 부른다. 이러한 기법을 실천할 때 당신은 단순히 개인의 의식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다. 수천 년에 걸쳐 동일한 경로를 발견해온 끊임없는 인류의 계보와 연결되는 것이다. 당신이 생성하는 신경학적 패턴은 인류가 처음으로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의식 그 자체의 본질을 궁금해했던 때부터 신비가와 선견자들이 접근해 온 것과 동일한 주파수로 공명한다. 이는 문화적 전유가 아닙니다. 특정 전통을 초월하는 보편적 인간 능력을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고대 이집트 사제들이 의식을 지도화하고 티베트 승려들이 확장된 상태를 달성하며 원주민 무당들이 비일상적 현실을 탐색할 수 있게 했던 것과 동일한 하드웨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기술들이 효과적인 이유는 문화적 신념이 아닌 인간 신경학의 일관된 원리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화가 독립적으로 이를 발견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눈 위치와 의식 상태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탐구할 때 필연적으로 동일한 최적의 각도와 움직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불이나 바퀴를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정 기술들은 문화적 우연이 아닌 일관된 자연 법칙에 기반하기 때문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선조들은 금이나 땅보다 더 귀중한 유산을 남겼다. 바로 자신의 의식에 대한 열쇠다. 이 안구운동 기법들은 수천 년에 걸친 인간이 의식 본질 자체를 연구한 결과물이다. 이 방법을 실천할 때마다 당신은 단순히 자신의 의식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과학 실험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탐구한 모든 것이 고대의 지혜에서 현대적 실천으로 전환되는 지점이다. 호루스의 눈이 의식 자체를 어떻게 매핑하는지, 대륙을 가로지르는 샤먼들이 어떻게 독립적으로 동일한 눈동자 움직임 기술을 발견했는지 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적용되지 않은 지식은 무력합니다. 제가 지금 공유할 내용은 토트의 비밀을 정제한 것으로 여러분의 일상 현실에 맞게 다듬어졌습니다. 이것은 산 꼭대기로 은둔하거나 명상에 몇 시간을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술의 탁월함은 그 급진적인 단순함에 있습니다. 교통체증 속에서 어려운 대화를 앞두고 스트레스 가득한 업무 중에도 송과선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고대 스승들은 우리가 잊어버린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가장 심오한 기술은 종종 가장 휴대하기 쉬운 법이죠. 평범한 인식과 깊은 깨달음을 연결하는 3단계 과정을 안내하겠습니다. 각 단계는 이전 단계를 기반으로 하여 생리적 변화를 연쇄적으로 일으키며 뇌를 문자 그대로 다른 작동 모드로 전환시킵니다. 1단계 의식의 다리 호흡은 신경계의 리모컨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숨을 쉬며 자율신경 반응이 내부 상태를 좌우하게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의 의도적인 호흡만으로도 전신의 의식적 통제를 시작한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가슴 전체가 완전히 확장되는 것을 느껴보세요. 배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몸통 전체가 아코디언처럼 펼쳐지는 느낌입니다. 이는 깊은 숨이 아니라 완전한 호흡입니다. 공기가 폐의 가장 깊은 곳까지 닿은 후 중간과 상부 공간까지 채워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마법은 숨을 내쉴 때 일어납니다. 살짝 벌린 입술 사이로 공기를 천천히 내뱉으세요. 마치 촛불을 끄듯 너무 가깝지 않아 부드러운 인내가 필요한 거리에서 불어내는 것처럼요. 공기가 빠져나가는 동안 어깨와 턱, 이마에 쌓인 근육 긴장을 의식적으로 풀어주세요. 이 한 번의 호흡이 신경과학자들이 말하는 패턴 중단을 만들어냅니다. 교감 신경계가 경계 상태의 스캐닝에서 수용적 인식 상태로 전환되는 순간이죠. 단 한 번만, 그러나 완전한 의도를 담아 수행하세요. 깊은 이완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적인 마음과 더 깊은 지성 사이의 통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 안테나 조정. 이제 송과선을 활성화하는 정밀한 눈 움직임을 시작합니다. 머리는 완전히 고정하세요.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개를 뒤로 젖혀 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내부로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눈을 천천히 이마 중앙,
즉 눈썹 사이 공간에서 약 2.5cm 위를 향해 올리세요. 두개골 안쪽, 송과선이 실제로 위치한 지점을 바라보려는 듯 상상하세요. 눈이 위쪽과 약간 안쪽으로 향하며 이 내부 지점에 수렴하는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핵심 균형은 이렇습니다. 위쪽 시선을 유지할 만큼의 근육 긴장을 주되 무리하지 않을 정도로만 하세요. 위성 안테나를 조정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무리한 힘이 아닌 정밀한 위치 조정이 필요합니다. 눈이 중앙으로 돌아가려 할 수 있습니다. 저항하지 말고 부드럽게 원래 위치로 되돌려 주세요. 눈을 뜬 상태로 정확히 5초 동안 이 시선을 유지하세요. 이 5초 동안 당신은 시각 시스템을 통해 외부로 흐르던 에너지를 문자 그대로 뇌의 기하학적 중심부로 되돌려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문헌들은 이를 의식의 안테나를 그 근원지로 향하게 하는 것이라고 묘사합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마의 미세한 압박감이나 저릿한 감각을 느낍니다. 이는 상상력이 아닙니다. 송과선 부위의 혈류 증가와 전자기 활동이 활발해진 증거입니다. 성인기의 대부분을 휴면 상태로 지낸 내분 비선을 기계적으로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 내부 탐색 5초 후. 동일한 위쪽 시선을 유지한 채 눈을 감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눈을 감는 것이 안구 근육을 이완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감은 눈으로 여전히 같은 내적 지점을 응시하세요. 마치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무언가 매혹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외부에서 내부로 초점을 전환하는 이 과정은 종종 두 번째 단계에서 느꼈던 감각을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압박감이 증가하거나 따끔거림을 느끼거나 이마에서 부드러운 맥박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따뜻한 밀도감으로, 다른 이들은 시원한 가벼움으로 묘사합니다. 올바른 감각이란 없습니다. 송과선은 지문처럼 개개인마다 다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작됩니다. 30초 동안 단순히 떠오르는 모든 것을 관찰하세요. 찾지도 기대하지도 말고 그저 목격하세요. 당신의 임무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조건을 조성했을 때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격자 의식입니다. 생각과 감각에 휩쓸리지 않고 그저 지켜보는 깨어남이죠. 내면의 대화가 과정을 논평하거나 감정이 변하거나 심지어 감은 눈꺼풀 뒤에 시각적 현상이 나타나는 걸 느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흥미로운 데이터로만 취급하세요. 논리적인 마음은 즉시 부정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내가 지어낸 거야. 이런 저항은 예상하세요. 사실 이 기술이 작동 중이라는 신호입니다. 이성적인 마음은 다른 형태의 지능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위협을 느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극적인 환상이나 신비로운 경험을 기대합니다. 그건 할리우드식 영성입니다. 실제 송과선 활성화는 초기에 놀라울 정도로 미묘하게 느껴집니다. 정신적 명료함의 미세한 변화, 평소와 다른 평온함의 순간 또는 확장된 인식의 짧은 감각이죠. 이러한 작은 경험들은 사실 심오한 신경학적 사건입니다. 이 수행의 아름다움은 누적 효과에 있습니다. 이 과정을 수행할 때마다 송과선의 석회화를 서서히 제거하고 직관적 인식과 연관된 신경 경로를 강화합니다. 거의 감지되지 않는 변화로 시작된 것이 점점 더 깊이 있는 지혜에 대한 믿음직한 통로가 됩니다. 하루 종일 전략적으로 이 기법을 활용하세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송과선을 활성화한 후 내면으로 질문을 던지세요. 분석적 사고가 작동하기 전에 떠오르는 첫 번째 반응을 주목하세요. 창의적 막힘을 마주할 때 이 세 단계 순서는 종종 이성적 사고로는 도달할 수 없었던 해결책을 열어줍니다. 스트레스 반응 중에도 이 실천은 어려운 상황과의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감정적 반응에 휘둘리기보다 더 현명한 대응이 떠오를 공간을 마련하세요. 핵심 진실은 이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것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송과선은 평생 당신과 의식적으로 소통하기를 기다려왔습니다. 깊은 생각에 잠겼을 때 위를 바라보는 신경질적인 습관처럼 보였던 행동은 사실 바로 이 실천으로 당신을 이끌려는 직관적 지혜의 시도였습니다. 3단계, 총 35초, 장비도 특별한 장소도 오랜 시간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의식적인 호흡, 정밀한 눈 움직임, 그리고 관찰자 의식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산만한 주의를 집중된 의식으로 전환하는 방법이며 인간 생물학 자체의 토트가 암호화한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직관적 능력을 개발하는 데 대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완전히 잘못된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직관이 이성적인 마음처럼 작동하길 기대합니다. 완전한 문장으로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극적인 할리우드식 환상을 보여주길 바라는 거죠. 우리가 다룬 눈 운동을 연습한 후에도 그들은 왜 우주의 우렁찬 목소리를 듣지 못했는지, 공중에 떠다니는 신비로운 상징을 보지 못했는지 의아해합니다. 이런 기대 자체가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인식하는 능력을 망가뜨립니다. 진정한 직관적 소통은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은 미묘하고 순간적이며 분석적 사고와는 완전히 다른 주파수로 작동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논리적 뇌는 문단으로 말하지만 직관은 속삭임, 단일 단어, 그리고 두세 초 만에 사라지는 감각으로 소통합니다. 송과선이 활성화되어 진정한 직관적 정보를 받기 시작하면 그것은 당신이 고민하던 결정에 대해 갑자기 설명할 수 없는 평온함을 느끼는 형태로 올 수 있습니다. 혹은 누군가 중요한 무언가를 언급할 때 등골을 타고 오르는 미세한 소름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슴에 퍼지는 온기일 뿐인데 이는 종종 내면의 예스 신호입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단 한 단어나 이미지가 너무 빠르게 스쳐 지나가 거의 놓칠 뻔하기도 합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를 완벽히 이해했습니다. 그들의 계시된 눈을 묘사한 상형 문자는 극적인 계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물결처럼 스쳐 지나가는 미묘하고 순간적인 깨달음을 상징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지혜가 화려한 선전 없이 조용히 찾아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스로를 완전히 방해합니다. 스스로를 완전히 방해합니다. 이런 미묘한 감각을 느끼는 순간 그들은 즉시 그것을 분석하려 든다. 논리적인 마음으로 그 더섭는 느낌을 붙잡고 해부하기 시작한다. 이게 무슨 뜻이지? 왜 이런 감정이 드는 걸까? 진짜일까? 아니면 내가 상상하는 걸까? 이렇게 하는 순간 당신은 그 신호를 완전히 파괴해버린다. 마치 손에 든 눈송이를 관찰하려는 것과 같다. 분석의 열기가 눈송이를 순식간에 녹여버리듯이 이것이 바로 이집트 사제들이 수년간 수동적 수용성이라 부르는 훈련을 한 이유입니다. 발생하는 모든 감각을 분석하기보다는 즉각적인 해석 없이 단순히 데이터를 수집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가슴속 따뜻함, 설명할 수 없는 깨달음, 또는 번뜩이는 통찰을 느낄 때 당신의 임무는 그것을 즉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임무는 그것을 인정하고 간섭 없이 존재하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나는 이를 감사하고 받아들이기 프로토콜이라 부른다. 무언가 중요하게 느껴질 때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더라도 단순히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즉시 해독하려 하지 않은 채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그 패턴을 드러낼 직관적 경험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셈이다. 직관적 소통을 해석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별자리 항법법을 배우는 것과 정확히 같다. 처음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여기저기 흩어진 무작위 빗점들만 보인다. 아무 의미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밤마다 인내심을 가지고 관찰하다 보면 그 무작위 점들이 점차 별자리 패턴으로 드러납니다. 북두칠성이 모습을 드러내고 오리온 자리가 뚜렷해집니다. 혼돈처럼 보였던 것이 믿을 수 있는 항해 시스템으로 변모하는 것입니다. 직관적 발달도 동일한 과정을 따릅니다. 무작위로 느껴지는 감정, 스쳐가는 생각, 미묘한 감각들은 개별 별과 같습니다. 처음엔 무의미해 보이지만 인내심 있는 관찰을 통해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인식 가능한 패턴을 형성합니다. 이 발달의 가장 큰 장애물은 능력 부족이 아니라 의심이다. 의심은 라디오 신호를 방해하는 잡음과 같다. 직감적인 깨달음을 매번 의심하며 진짜인가 고민하거나 상상이라고 치부할 때 당신은 문자 그대로 수신 음량을 낮추는 것이다. 반면 자신감은 음량 조절기 역할을 한다. 바로 이 때문에 직감일지를 작성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완전히 무의미해 보이는 순간조차도 모든 감정, 예감, 미묘한 감각을 기록하기 시작하라. 출근길, 특정 경로에 대한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을 적어라. 논리적 이유 없이 누군가에게 전화하고 싶은 끌림을 느낀 순간을 기록하라. 이유를 설명할 수 없지만 그냥 아는 순간들을 기록하라. 그리고 이것이 핵심입니다. 몇 주 후 일기 내용을 다시 살펴보세요. 그 무의미해 보이던 감정들이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던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될 것입니다. 평소 다니던 길에 대한 불안감은 대형 사고가 난 날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하고 싶었던 충동은 그들이 지원이 필요할 때 정확히 그들에게 닿았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들은 당신이 진정한 정보를 받고 있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됩니다. 신경학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직관적 통찰을 즉시 분석하지 않고 인정할 때마다 논리적인 좌뇌와 직관적인 우뇌 사이의 신경 경로가 강화됩니다. 말 그대로 두 가지 다른 유형의 지능이 더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다리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점진적이지만 꾸준히 진행됩니다. 초기 속삭임은 점차 더 선명해지고 더 빈번해지며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정확해집니다. 미묘한 감각으로 시작된 것이 의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지침으로 발전합니다. 고대 문헌들은 이를 내면의 눈이 열리는 것이라 묘사합니다. 극적인 순간이 아니라 잠자던 능력의 꾸준한 각성입니다. 이는 일상생활을 헤쳐나가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장단점을 끝없이 저울질하는 순수한 논리적 분석으로 결정하는 대신 이 깊은 깨달음을 통합하기 시작합니다. 취업 면접장에 들어서기 전부터 이 기회가 자신의 길과 맞는지 감지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즉시 신뢰할 수 있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 이상의 정보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기회를 포착하게 될 것이다. 관계에서는 이 능력이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 상대가 요청하기 전에 그들이 지원이 필요함을 감지하게 될 것이다. 대화가 갈등으로 치닫는 순간을 알아차리고 다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연결과 표면적인 교류도 즉시 구분하게 됩니다. 중요한 인연으로 이어질 행사에 끌려 참석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어떤 것을 피해야 할지 감지하여 수개월의 헛된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결정을 내릴 적절한 시기와 기다려야 할 때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핵심은 이 발전을 어떤 정교한 기술을 배우는 것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숙달을 기대하기보다 인내심, 꾸준함, 점진적인 과정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 기술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극적인 영적 경험이 아니라 현대 생활이 무시하도록 가르친 미묘한 정보 흐름과 다시 연결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다룬 눈의 기술은 그 하드웨어를 활성화합니다. 이 침묵의 언어를 배우면
소프트웨어를 해석하는 법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탐구해 온 내용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순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수천 번 무심코 해왔던 단순한 무의식적 시선 상향 동작이 완전히 변모하는 것입니다. 마치 다시 읽기를 배우는 것과 같지만 이제는 자신의 내적 지성의 언어를 읽는 것입니다. 앞으로 며칠간 자신을 관찰해 보십시오. 누군가 복잡한 질문을 던질 때 대화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목하세요. 당신의 눈은 자동으로 위로 향할 것입니다. 천장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논의해온 그 특정한 위쪽 각도로요. 중요한 것을 기억하려 할 때나 어려운 개념을 표현할 적절한 단어를 찾을 때 주의를 기울이세요. 또다시 나타나는 그 무의식적인 위쪽 시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내부 운영 체제가 제가 심층정보 접근 모드라 부르는 것을 활성화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미 이를 알고 있습니다. 신경계는 평생 동안 이 지혜로 프로그래밍 되어 왔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이를 주목해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논리적 처리와 분석적 사고를 담당하는 당신의 의식적 마음은 벽에 부딪힙니다. 정상적인 인지, 경로로는 답을 찾을 수 없죠. 그래서 일상적 인식의 문턱 아래에서 작동하는 방대한 지능인 당신의 무의식적 마음이 주도권을 잡습니다. 말 그대로 의식적 주의를 외부 탐색에서 내부적 깨달음으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몸은 정상적인 사고 패턴을 넘어선 정보에 접근해야 할 때 정확히 작동하는 자동적 메커니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무작위 신경 발화도 아닙니다. 어린 시절부터 당신 안에서 작동해온 정교한 생물학적 기술로 그 중요성을 깨닫기를 기다려왔습니다. 저는 이런 자발적인 시선 상향 움직임을 영혼이 문을 두드리는 것이라 부릅니다. 당신의 깊은 지성이 의식적 마음과 소통하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선 접촉을 유지하거나 더 집중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 제스처를 즉시 억누르거나 바로잡습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자신의 내적 지혜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완전히 다른 대응 방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업무 회의 중이든 친구와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든 혼자 앉아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든 그 자동적인 위쪽 시선을 발견하면 저항하지 마십시오. 즉시 시선을 아래로 돌리지 마십시오. 대신 그 초대를 받아들이십시오. 신성한 멈춤을 취하세요.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쉬세요. 그리고 내면으로 묻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더 깊은 정보가 드러나려 하고 있는가? 이 단순한 전환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무의식적 반사가 아닌 이제 당신은 자신의 내적 지성과 의식적으로 협력하게 됩니다. 그 자동적인 눈동자, 움직임은 지속적인 알림 시스템이 됩니다. 마치 하루 종일 여러 번 울리는 무음 알람처럼 자동 조종 장치에서 깨어나 더 높은 경각심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신경학적 재훈련은 심오합니다. 수십 년간의 무의식적 습관을 문자 그대로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이 자연스러운 반사작용에 맞서기보다 의식적으로 함께할 때마다 새로운 신경 경로를 강화하는 셈이죠. 그 자동적인 위쪽 움직임을 깨달음, 의도, 더 깊은 깨달음에 대한 수용성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몇 주간 실천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단순한 눈동자 움직임이 고차원적 인식 상태로의 빠른 접근 버튼처럼 변하는 것입니다. 앞서 다룬 3단계 활성화 과정을 모두 거칠 필요가 없어집니다. 당신의 시스템은 이 제스처를 관문으로 인식하는 법을 배우고 송과선은 거의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연금술입니다. 중세의 납을 금으로 바꾸는 환상이 아니라 무의식을 의식으로 전환하는 진정한 변형입니다. 토트가 모든 이의 주머니 속 석탄이라 부를 그것을 의식의 압력으로
다이아몬드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대다수는 이 놀라운 기술을 완전히 잠든 채로 지녔습니다. 매일 수십 번씩 깊은 인식 상태에 접근할 기회가 주어지지만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채지 못해 매번 놓칩니다. 당신은 자신의 신경계가 보내는 미묘한 신호를 읽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고대 전통에서 내면의 시야라 불렀던 능력을 개발 중인데, 이는 특별한 사람만 가진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이미 당신 안에서 작동하는 지성을 인식하고 활용하는 자연스러운 능력입니다. 이 변화의 광범위한 영향은 영적 수행을 훨씬 넘어섭니다. 이러한 자동적 반응과 의식적으로 협력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직관, 창의성, 문제 해결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제 논리적 분석이나 외부 정보원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사고하는 마음이 단독으로는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통찰, 해결책, 관점을 제공할 수 있는 더 깊은 지성에 직접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한 지점을 기억하세요. 눈의 움직임처럼 단순한 것이 잠든 능력을 깨우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깨달음으로 시작했죠. 이제 그 단순한 신체적 제스처가 평범한 의식과 확장된 인식 사이의 다리가 되는 방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가장 심오한 영적 기술들이 고대 사원이나 비밀 가르침 속에 숨겨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여러분 자신의 생물학적 구조에 내재되어 있으며 그 중요성을 인식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개념을 읽는 것과 실제로 그것을 살아가는 것의 차이입니다. 위를 향한 모든 시선이 기회가 됩니다. 모든 자동적인 눈동자 움직임이 문이 됩니다. 단순히 정보를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무의식적 반사작용을 의식적 도구로 전환하여 여러분의 최고 발전을 위해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변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의 인식은 이미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은 완전히 다른 경험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 여정을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뒤바꿀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문은 결코 닫힌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놓친 것은 어떤 비밀 열쇠도, 고대의 입문식도, 수십 년의 수도원 훈련도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지각으로 통하는 관문은 당신의 두개골 안에 다음 숨을 쉬듯 손쉽게 접근 가능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오직 당신의 의식적 주의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영적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믿도록 조건화되어 왔는지 생각해보라. 수년간의 명상 수련, 신비로운 계보를 통해 전수된 비밀 가르침, 달이 걸려야 숙달되는 복잡한 호흡법, 당신의 숨겨진 잠재력을 깨워주겠다고 약속하는 고가의 강좌들. 이 모든 것은 자신의 의식에 접근하는 것이 복잡하고 드물며 외부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믿게 하도록 설계된 것이다. 그러나 토트가 깨달았지만 현대 영성 마케팅이 당신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닌 가장 심오한 영적 기술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인간의 동작을 통해 작동합니다. 당신의 눈이 자연스럽게 위로 향할 때 태어날 때부터 몸이 자동으로 해온 행동, 그것은 무작위적인 반사가 아닙니다. 당신은 신경계가 확장된 의식으로 이끄는 내장된 경로를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잡함에서 단순함으로의 여정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이 결코 잊지 않은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송과선은 어떤 외부 힘에 의해 활성화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설계된 대로 작동하고 있는 그 순간을 의식적으로 인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생물학적 지혜는 이미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단지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평생 열린 문 앞에 서 있으면서 새로운 입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확신해 왔습니다. 열쇠는 항상 당신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개를 들고 걸어 들어가려는 당신의 의지였습니다. 당신이 그 위를 향한 시선을 피로함이나 산만함으로 치부할 때마다 사실은 내면에서 두드리는 영혼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이제 진실을 깨달았으니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다음에 눈이 저절로 위로 향하는 자연스러운 충동을 느낄 때 당신은 그것을 무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의식이 내면으로 주의를 기울이라고 부르는 신호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 충동을 거부하기보다 따라가라. 잠시 그 위를 향한 시선을 유지하라. 그 감각에 숨을 불어넣어라. 뒤따르는 침묵에 귀 기울여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소통을 완전히 놓친다. 그들은 목소리나 환상, 극적인 계시를 기다린다. 그러나 당신의 가장 깊은 지혜는 말로 표현되지 않는다. 그것은 감각으로, 인식의 미묘한 변화로, 고요함 속에서 떠오르는 조용한 깨달음으로 말한다. 당신의 의식이 전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 이해의 이전 부분에서 해석하는 법을 배운 침묵의 언어를 통해 전달됩니다. 당신이 접근하는 것은 일상적 경험과 분리된 신비로운 영역이 아닙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방송되어 온 정보에 주파수를 맞추는 것입니다. 송과선은 평생 동안 이러한 미묘한 주파수를 수신하고 처리해 왔습니다. 지금의 차이는 무의식적 수신이 아닌 의식적 참여입니다. 이 깨달음은 인간 설계에 관한 심오한 진실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생리학에 직접 새겨진 조상의 코드를 지니고 있습니다. 비유적으로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입니다. 심장이 뛰는 법을 알고 폐가 숨쉬는 법을 아는 것처럼 당신의 의식은 평범한 지각을 넘어 짱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배운 행동이 아닙니다. 주의를 통해 의식적으로 활성화되기를 기다리는 유전적 패턴입니다. 이 진리를 이해한 모든 고대 전통은 이를 실천에 녹여냈습니다. 기도 중 하늘을 향한 시선, 명상 중 뒤로 굴린 눈동자, 변형된 상태에 진입하는 샤먼의 처냐드 시선. 그들은 임의의 의식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신경학이 설계된 대로 기능하도록 의식적으로 관여한 것이죠. 그러나 이 지식이 진정으로 혁명적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 종착점이 아닙니다. 송과선의 자연스러운 기능과 의식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얼마나 간단한지 깨닫게 되면 의식의 모든 측면이 비슷한 우아한 단순성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직관, 창의성, 표면 너머를 인지하는 능력. 이 모든 것은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의식적 주의라는 동일한 원리를 통해 접근 가능해진다. 더 깊은 인식, 강화된 직관, 그리고 자신의 타고난 지혜에 대한 접근의 문은 결코 잠겨 있지 않았다. 그것은 영원히 열려 있다. 유일한 변수는 올바른 방향을 바라보기로 선택하는 빈도입니다. 평생 내내 연주되어 온 내면의 고요한 음악을 들을 만큼 충분히 외부 소음에서 벗어나는 횟수입니다. 이 순간부터 위를 향한 모든 시선과의 관계가 변모합니다. 무의식적 반사가 의식적 영적 기술로 방해물로 여겨졌던 것이 초대로 인식되며 무작위적인 눈동자 움직임이 확장된 인식으로 가는 가장 직접적인 통로가 됩니다. 그 힘은 항상 존재했습니다. 접근은 항상 가능했습니다. 유일하게 달라진 것은 당신의 몸이 이미 완벽하게 해내고 있던 것에 의식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을 알게 된 것입니다. 위해 외부 권위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눈동자 움직임을 의식적인 주의로 따라가기 위해 수년의 훈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침묵 속으로 숨을 들이쉬고 떠오르는 것을 듣기 위해 특별한 상황이나 완벽한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의식적인 인간으로서의 당신의 유산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타고난 기술입니다. 이것이 결코 닫히지 않은 문으로 당신의 의식이 줄곧 가리켜온 방향을 향해 눈을 크게 뜨고 걸어 들어갈 당신의 의지만을 기다려왔습니다. 이 영상이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여기서 공유된 것의 심오한 단순함을 진정으로 이해했다면 댓글로 이해했습니다 라고 알려주세요.